The Blefutians attack. Are you sure? Yes. Please, we need you. You're our general. 거인의 나라에서 소인이 된 기분이나 소인의 나라에서 거인이 된 느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접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을 체험할 전시가 여러분께 곧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처트의 대현쌤입니다. 2025년에 화제가 되는 큼직한 동시대 미술 전시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한 피에르 위그전 다음으로 4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로운 전시가 개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호주 출신 조각가 론 뮤익의 개인전이 바로 그 전시입니다. 앞에서 짧은 영상으로 보셨지만 론 뮤익의 작품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영화였습니다. 론 뮤익의 작품은 저에게 걸리버 여행기가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의 메스라는 작품은 영화 킬링필드의 학살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론 뮤익은 우리에게 낯선 작가이죠. 하지만 그의 작품들을 직접 보시게 되면 아마도 작품의 매력에 빠지고 그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하이퍼 리얼리즘 또는 극사실주의 조각가 론 뮤익의 아시아 첫 전시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은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의 공동 주최로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던 메스 작품을 중심으로 론 뮤익의 가장 대표적인 조각작품 10점과 시각예술가 고티에 드블롱드의 다큐멘터리 영상 등 총 30여 점의 대작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론 뮤익의 개인전은 인간의 존재와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스펙타클한 극사실주의 조각작품을 통해 예술과 철학적 의미를 사유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아름다움과 혼란을 포착할 수 있게 전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대표적인 특징은 인물의 크기를 과장하거나 축소시켜서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상상 초월의 거대한 크기나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된 그의 조각들은 관람객에게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주며 그 내부에 담긴 삶과 죽음, 고독, 불안 이런 것들로 복잡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1958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난 뮤익은 그의 성장 환경에서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었던 성장 과정을 지녔습니다. 원래 뮤익의 부모는 독일에서 이민 온 독일계 호주인으로 장난감 제조업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그의 예술적 경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디자인과 조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장난감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그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인 세스미 스트리트에서 일했으며 영화 산업에서는 퍼펫 제작자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현대화가였던 장모의 권유가 계기가 되어 극사실주의 조각에 몰두하며 진지하게 순수예술 세계에서 그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20년간 인형 제작을 하며 취득한 섬세한 모델링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론 뮤익은 전통적인 예술 교육이 없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찾아냈죠. 그렇게 그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사실주의 조각가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죽은 아버지와 메스가 있는데요. 충격적으로 거대한 인간 해골들이 전시장 내를 꽉 채운 것에 관람객들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은 론 뮤익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한 작품인데요. 1997년에 발표한 제목 죽은 아버지는 자신이 보지 못한 아버지의 임종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들 세대는 왜소한 체격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약 100cm 정도의 크기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관객들은 전시장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그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만이 육신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작품으로서도 큰 충격을 안겼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통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 인생에 대한 회고의 성격을 메시지에 담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질문이었죠. 다음 작품을 보시죠. 론 뮤익은 방금 전에 보신 작품 죽음과 대조적인 탄생이란 주제를 통해 이전과 다른 표현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작품 여자아이는 약 5m의 크기로 실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처럼 혈흔과 세포막, 양수 등 신생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탄생의 순간이 담고 있는 고귀함, 기쁨 등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앞서 소개한 죽은 아버지는 실제 크기보다 축소된 인체를 통해 죽음을 상징하며 인간 생명력의 소실을 나타내지만 여자아이는 탄생이라는 주제를 통해 무언가 성장과 가능성의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뮤익의 이 거대한 조각품은 주변 세계를 처음으로 엿볼 때 새로 태어난 아기를 포착하게 됩니다. 뮤익은 그의 조각품에 대한 관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크기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 거대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창조하면서 그는 트라우마와 탄생의 기적을 모두 강조하기 위한 표현 장치로 크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태아 자세에서 처음으로 몸을 뻗을 때 여자아이는 한때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했던 탯줄을 힘겹게 매달아 주먹과 발가락을 꽉 쥐고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마치 구타당한 것 같고 핏자국으로 얼룩진 여자아이의 몸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시련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뮤익은 전합니다. 여기서 뮤익의 대형 조각품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관객이 인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도록 끌어냅니다. 이번 전시에서 여러분은 주변 세계에 첫 시선을 던진 기념비적인 신생아를 만나게 됩니다.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탯줄이 아직 붙어있는 상태로 그 몸에는 출산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작가는 탄생의 시련과 기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 위해 눈에 띄는 스케일의 왜곡을 사용한 것이죠. 이 작품은 론 뮤익의 침대에서라는 작품으로 젊은 혹은 중년의 여성이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듯 턱을 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론 뮤익이 어렸을 때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확대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작품 속에 가져와 자신이 바라본 상대적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뮤익에게는 이렇듯 인간, 특히 일상에서의 가족이나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실까요? 이 작품은 작은 돼지라는 작품인데요. 처음으로 론 뮤익은 미완성 작품을 발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작은 돼지는 시골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순간을 묘사한 존 버거의 소설 한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조각품은 동물을 도살하는 일에 참여하는 한 무리의 남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세계의 기억과 현대의 폭력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더 폭넓은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의 MZ세대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잔칫날 돼지를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곧바로 이 작품에 제 기억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Couple Under an Umbrella인데요. 이 작품은 노년 부부가 함께 우산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은 사랑과 결혼, 그리고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작품은 론 뮤익의 사실적인 조각 기법과 형태, 크기에 대한 독특한 접근을 통해 인생의 순환적 과정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론 뮤익의 작품들에는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 크기보다 작거나 혹은 훨씬 크게 제작하여 작품이 관객에게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는 극사실주의 작품이 단순한 재현이 아닌 스케일의 변화를 통하여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또 다른 걸작이 여기 있습니다. 뮤익은 2017년 호주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 트리엔날레를 위해 작품 메스라는 초대형 해골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설치물은 까르띠에 재단의 메인홀에 쌓여있는 100개의 대형 인간 두개골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제목 자체는 작품의 다의성, 즉 한 단어가 2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이나 특성을 말하는데요. 이런 다의성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메스 또는 미사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어떤 물체가 쌓인 더미와
종교적인 예배를 모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골의 도상학은 인간의 삶과 대중문화의 간결함과 관련되어 모호한데요. 이 두개골은 색상과 세부 사항이 다양하지만 집합적으로 방문객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며 이전에 개성에 중점을 두었던 화가의 대형 조소들과는 차별화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해골 더미는 마치 영화 킬링필드를 연상하게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작품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스스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죠.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며 멸망을 연상하기도 하는 이 해골 무더기는 일반적인 해골 무더기가 아니라는 것을 엄청난 크기의 표현 요소로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후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는 성공작입니다. 다음 작품은 무제 세 마리의 개인데요. 이 조각품에서 관람객들은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세 마리의 개 앞에 서게 됩니다. 론 뮤익이 약 10년 전에 구상했던 프로젝트인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서울에서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작가의 이 모든 조각품과 마찬가지로 무제의 세 마리의 개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비견은 반려견일까요? 아니면 길 잃은 야생개 무리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 마리의 검정개들이 무언가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각자 해석하신다면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작품에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스크2, 즉 론 뮤익 자신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대형 자화상 조각인데요. 과장된 크기를 통해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디테일한 얼굴 묘사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신다면 모공, 머리카락 등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 크기보다 거의 4배 더 큰 자화상인 마스크2는 뮤익의 작품 대부분을 특징하는 탈현실의 즐거움과 놀라움을 보여주는데요. 관람객의 시선은 작품의 생생한 사실성과 거대한 크기에 곧바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잠자는 남자의 모습에 공감하고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여기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마스크2를 둘러보면 앞에서 봤을 때의 극사실적인 모습과는 달리 모든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뒷면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뮤익의 이런 작품들의 작업 과정은 어떤 걸까요? 그의 작품들은 남자, 여자, 아기, 노인 등 대부분 인체 작업인데요. 작품은 실물 크기가 아닌 엄청난 크기로 제작을 해서 관람객들을 놀라게 하거나 때로는 인체를 비현실적으로 축소시켜 섬세한 세부 묘사를 함으로써 그 존경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매우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는지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 보신 영상처럼 그의 작업 과정은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꽤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인형 제작 기술과 과정에 큰 도움을 받아 그의 극사실주의 작업을 하였는데요. 론 뮤익은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주로 이렇게 대형 스케치를 그리기도 하고 클레이를 이용해 작은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형은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되며 종종 스케치와 같이 사용되는데요. 그런 다음 큰 규모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몰드를 만들죠. 이 과정에서 론 뮤익은 인체의 일부분을 따로 제작하고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몰드가 완성되면 실리콘, 아크릴,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작품의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피부의 텍스처, 머리카락, 그리고 정맥 등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표현하는데요. 이 과정은 그의 작품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모든 부분이 완성되면 그것을 결합하고 필요한 경우 마지막 수정을 하죠. 이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며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어린 소녀는 약 5개월에 걸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론 뮤익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의 작품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섬세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론 뮤익의 업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극사실주의의 조각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론 뮤익은 현대 극사실주의 조각의 대가로 살아있는 듯한 인체의 세밀한 묘사와 비현실적인 크기의 변화를 통해 극사실주의 예술의 새로운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뮤익은 전 세계 최고의 기관과 전시에서 현대 미술계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의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에서 소개되며 대중과 평론가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독특한 묘사법으로 감정의 시각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뮤익의 작품은 단순히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존재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의 조각들은 표정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아주 감정을 뛰어나게 표현하였죠. 그는 탄탄한 기초와 끊임없는 조각 기법의 혁신에 매진하였습니다. 실리콘, 섬유 유리, 아크릴 페인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극도로 사실적인 질감을 구현하며 조각 예술의 기술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그의 작품은 특정 문화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던 거죠. 여러분, 기존의 초대형 조각 전시나 설치 전시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이번 4월에 극사실적인 초대형 또는 초소형 생명들이 전시장 주변에 나타날 거고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정도의 극사실주의 인간들을 보며 작가의 메시지에 감정이입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아마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4월 봄에 꼭 가셔서 뮤익이 연출한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